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의 2025년 사회환경문제해결지원사업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서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은 시간을 내어주신 만큼 저희 사회가치연계팀도 더 많은 정보와 더 자세한 설명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2025년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 사업의 사업 계획과 추진 일정, 그리고 작년 대비 달라진 점 등 여러분들께 정보를 알려드리고 향후 사업에 참여하실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이번 설명회에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명회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속하실 때 닉네임을 설정하셨을 텐데요. 가급적이면 실명과 소속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업 설명회 종료 후에 녹화본을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업 설명회 진행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사업 소개와 사례 발표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순서인데요.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김성근 팀장님께서 2024년 사업 소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을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24년 사업 스케치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어서 사업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 솔루션 테이블은 사회환경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해결하는 모임의 장입니다. 총 171개의 의제가 올해 접수가 되었는데요. 의제 중에서 우수 의제를 선정하고 경기도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주체가 된 컨소시엄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경기도의 사회적 경제 조직과 함께하는 파트너들은 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학계 등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각 영역에서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콜렉티브 임팩트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사업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이 담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콜렉티브 임팩트가 어떠한 원칙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롤플레잉하는 게임 같은 느낌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요. 사회적 문제가 항상 무겁게만 생각되지 않고 팀원분들과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나 회사에서도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기회가 되고 주제가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참여해서 네트워킹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커피박이나 플라스틱 그리고 폐의류들을 자원순환하는 데 시민들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IT적인 기술이나 어떤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는지 찾아보러 왔습니다. 저희는 돌봄 체계를 구축을 하고 싶었는데 시설이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원의 문제도 그렇고 재정의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 기업 조직으로서 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같은 지역 내에 있는 낙후된 시설 개선을 원하는 컨소시엄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에 지금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산림 쪽이나 아니면 토양 개량이나 이런 쪽에 관련해서 솔루션을 갖고 계신 기업들이 있는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받았던 명함을 가지고 저희 이제 회사 소개서 보내드리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랑 얘기를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다양한 민간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런 공공기관들이 협업할 수 있는 협업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신다면은 정말 사회 문제를 민간이 주도해가지고 이끌어 나가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함께 가는 병원은 암 생존자를 병원 동행 매니저로 양성해서 혼자 병원에 가야 하는 암 환자들의 병원 방문을 동행하고 진료, 접수 등 병원에서 진행되는 절차를 함께하는 서비스입니다. 박피디오 황배우는 암 생존자 고용 동행 서비스를 기획,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암센터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가 교육과 자문, 원내외 홍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각 기관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함께 참여한 프로젝트입니다. 돌봄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LG U+는 홈 CCTV 슈퍼망카와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지원하고 우리누리는 돌봄 전문 인력을 통한 돌봄과 교육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맞벌이 한부모 여성 가정 50가정에 U+ 슈퍼맘카를 설치했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 아이들 나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대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 사회적 경제 조직의 네트워크와 오프라인 서비스를 통해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이라는 컨셉에 맞춰서 어르신 맞춤형 목욕탕을 설계를 하고 리노베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안성 일중 목욕탕은 사회적 경제 조직인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대기업, 비영리기관, 지자체가 협력하여 만들었습니다. 민간 차원의 유치를 통해서 지자체 예산을 크게 절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사회적 경제 기반 건강 돌봄 생태계를 구축해서 매월 약 200명의 지역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건강 의료 돌봄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협력할 때 정말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게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성과 공유를 발표를 했지만 다른 분들을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너무 이제 스케일도 되게 크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신 것 같아서 보면서 많이 배웠고 저희가 이제 그 내년, 내후년에도 이 비즈니스 모델을 좀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해결하고자 하시는 사회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추구하지 못하고 계신 사업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 사업에 참여하시면 사회적 경제원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에서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이 공공, 민간기업 등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만남의 기회와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사회가치연계팀의 김성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사회적 경제 임팩트 솔루션 테이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업 진행 순서는요. 첫 번째는 사업 소개, 그리고 2024년 주요 성과, 그리고 전년 대비 변경된 내용들, 그리고 2025년도 사업 구조도, 그다음에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은 도민이 겪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인 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학계 등이 함께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협업 체계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협업 체계를 구축,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작년에는 협업과제 의제 발굴을 171건을 진행하였고 151명이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9.9억의 사업비로 18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3년에 참여했던 18개 기업과 2024년 참여 기업에 대한 18개의 기업들의 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눈에 익숙한
기업의 모양들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업들이 2년간 36개의 프로젝트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 사례는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 청년에게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서 세븐일레븐과 함께 리테일 분야 맞춤형 집참여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들은 고객 참여 휴대폰 자원순환 얼라이언스로서 낮은 폐휴대폰 자원순환을 위한 집콕 자원순환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암 생존자를 병원 동행 매니저로 육성하고 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면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는 사회 가치 창출을 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LG 플러스의 온라인 돌봄 서비스와 교육공동체 우리누리 오프라인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돌봄을 통해서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사회 기반 돌봄 체계를 구축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사례들은 대기업과 공공기업, 사회적 경제조직이 함께한 사례들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사회적 경제조직 간 협업을 통해서 진행된 사례입니다. 영케어 발굴 캠페인을 통해서 도내 영케어러 실태를 조사하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있고요. 스마트 기저귀 센서 무선 충전을 기반해서 재가요양의 돌봄 서비스를 진행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린 이 사례들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경기도의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신규 의제 노출 건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1건이 되었고 프로젝트의 실행 개수는 작년에도 18개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총 8개사가 협력으로 함께 진행을 했고요. 외부 자원 유치로 약 12억 원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보시는 숫자와 같이 3,501명이 저희가 진행되는 18개 프로젝트를 위해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요. 또 저희가 탄소 발생 저감은 말씀드린 것처럼 69,949kg CO2를 저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와 올해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 많이 궁금하실 건데요. 지원 규모는 먼저 단일 분야 지원으로 저희가 한 개 팀 18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지원 분야가 2개로 나눠지는데요.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 20팀, 그리고 개방형 혁신 지원으로 8개 팀, 총 28개 팀을 이번에는 선발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18개, 올해는 28개 팀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으로는 20개 팀, 1년차 12개 팀, 2년차 8개 팀 선발되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차 고도화를 현재 저희 누리집에 가시면 이미 공고가 나와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1년차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라운드 테이블과 2년차 프로젝트가 실행이 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실행이 되고요. 하반기 때는 1년차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과정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라운드 테이블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저희가 총 4회 진행을 하였는데요. 올해는 해결 과제별로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하게 됩니다. 해결 과제별로 총 3회 운영이 되고 운영 시간이 8시간으로 작년보다 증가하여서 많은 분들이 이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서로의 파트너들도 찾고 컨소시엄 할 수 있는 여러 조직들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데 조금 더 확장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분야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 그 다음에 개방형 혁신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협업 사업비로는 총 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도내 사회환경 문제 의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작년과 동일한 세부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세부 주제는 첫 번째 돌봄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지역 활성화 분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협업 체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 프로그램이라고 보셔도 될 텐데요. 네트워킹 데이와 포럼 데이, 그리고 의제를 공유하고 그 의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라운드 테이블을 성과 공유회 등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화 지원을 통해 사업화 개발비 지원이 되는데요. 사업화는 1년차
12개 팀을 저희가 최대 5천만 원, 그리고 고도화 2년차 8팀은 최대 4천만 원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 내용과 비율들은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방형 혁신 지원이 이 단어가 조금 낯익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사업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그 사업인데요. 사회적 경제 조직과 협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대중견 기업의 수요 과제를 발굴하고 그 과제를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함께 해결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개의 대기업이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수요 과제를 대기업이 내고 그 과제를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함께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유한 킴벌리가 지속 가능한 소비자 제품 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회적 경제 조직과 협업을 하였습니다. 대기업이 직접 협업 과제를 발표하는 것들을 과제 설명에 우리가 또 리버스 피칭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버스 피칭 시간을 가져서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들어보시고 함께 협업할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설명회를 또 따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협업 과제에 대한 사업 개발비는 8개 저희가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서 약 1,500만 원의 POC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임팩트 솔루션 테이블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재 사회적 경제 조직, 사회적 경제 조직이 주관 기업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주관 기업이 1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저희가 20팀을 선발하게 됩니다. 주관 기업은 사업자 등록증상 기준이 경기도인 사회적 경제 조직인데요. 여기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하면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기타 조직은요.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함한 대기업, 공공기관, 그 다음에 학계, 산업협력단, 연구소, 비영리 단체 등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라운드 테이블 1회 이상 참석한 기업이 컨소시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들을 명심해 주시고 나중에 그 의제를 발굴하고 나서 컨소시엄 단계에서는 참여 기업들이 꼭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부 저희가 사업 개발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사업화는 1년차고 사회환경 문제 협업 아이디어 실증을 위한 신규 사업화가 필요한 기업팀을 저희가 12팀을 선발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원 금액은 팀당 3천에서 5천만 원 내외로 저희가 심사 결과에 따라서 차등 분배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고도화 2년차 사업은 협업 아이디어의 사업을 고도화가 필요한 1년차 선정 기업들을 저희가 선정하게 됩니다. 총 8개 팀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팀당 4천만 원 내외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자격 검토를 하고 서류 심사 그리고 대면 심사, 합격자 발표, 프로젝트 실행 순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사 항목에 대해서도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기여도, 그 다음에 도민 체감도,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의 적정성과 예산의 타당성을 저희가 심사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 사항으로는 사회적 가치 지표 SVI를 탁월 우수 기업인 그 기업들에게 저희가 가점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기 임팩트 유니콘에 선정된 기업들에게도 가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타임 테이블 보시면요. 촘촘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저희가 의제를 모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말에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되고 6월에 발대식이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된다는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의제 제안을 어떻게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의제 주제들은 3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어떻게 이 의제를 접수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요, 사전 교육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 누리집에 가시면 우측 상단에 GSIC 클래스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아주 특별한 소셜 임팩트라는 강의를 수강하시고 수료증을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단계는요, 의제를 접수하시게 되는데요. 저희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 누리집에 보시면 사업 교육 신청안에 들어가면 의제 제안하기가 보이실 텐데요. 의제 제안하기를 클릭하셔서 구글 폼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진 폼에다가
의제에 맞는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되어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의제 분야를 먼저 선택하시게 됩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 시에는 사업의 그 지역이라든지 활성화가 필요가 어떤 이유로 필요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해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의제가 얼마나 시급하고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지를 잘 적어주시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제 분야를 신청하실 때 해결 방안과 그 다음에 신청 기업의 역량,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개조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제 선택하기 분야에서 체크 포인트 4로는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해서 어떤 네트워킹을 하고 싶은지, 내가 이런 기업들을 만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나고 싶고 이런 역량을 가진 팀들을 함께 협업을 하면 좋겠다.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할 때 그와 관련된 유사한 기업들을 매칭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도 좋은 시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라운드 테이블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수강 신청하기와 의제 제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원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운드 테이블 추진 개요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는 권역별로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과제별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하게 됩니다. 회차별로 3시간 내외에 작년에 했었는데 저희가 현장의 피드백을 받다 보니 좀 더 많은 시간 서로를 알아가고 그 안에서 컨소시엄 할 수 있는 기간을 찾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올해는 6시간 내외로 시간을 늘렸습니다. 온라인 의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사회적 경제조직, 시군센터, 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실무자들을 저희가 주제별로 50명씩 모여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텐데요. 의제별로 소그룹을 만들고 또 그 안에서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참여 기관 간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역 활성화나 돌봄 사각지대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3가지 주제를 보시는 추진 일정에 맞게 장소에서 진행을 할 텐데요. 올해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일정들을 미리 좀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이때는 시간을 꼭 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프로젝트 실행 지원 참여 시에 라운드 테이블에 꼭 1회 이상 참석한 기업이 컨소시엄에도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것들을 잊지 말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트랙인 개방형 혁신 지원 사업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올해는 사회적 경제 조직 8개사를 대중견기업이 내어주는 과제들을 함께 수행할 8개 기업을 뽑을 예정입니다. 대중견기업이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 수요 과제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과제가 사회적 경제 조직과 매칭되었을 때 팀당 사업화 지원을 할 수 있는 1,500만 원 차등 지원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자격을 검토하고 심사를 통하고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방법은 똑같고요. 심사 기준도 임팩트 솔루션 테이블과 동일한 기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과연 대기업들이 어떤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 싶을지 저희가 오늘 진행하는 것처럼 기업에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 과제들을 설명하는 사업 설명회 같은 형식을 저희가 리버스 피칭데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버스 피칭데이를 저희가 4월 3일 목요일 날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어떤 기업들, 어떤 대중견기업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지는 누리집을 통해서 공지를 드리고 관심이 있는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분들이 오셔가지고 A라는 대기업이 이런 수요 과제를 사회적 경제 조직과 함께 해결하고 싶다는 것들을 들어보시고 또 직접 간단하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만들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정은 수요 과제 설명을 하는 리버스 피칭데이를 시작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8월 달에 중간 점검을 하고 11월에 결과를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과연 이게 어떤 것인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예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참여한 유한 킴벌리와 그린웨어라는 기업이 함께 이제 협업화를 통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천연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다회 행주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웨어라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친환경 염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었고, 때마침 유한 킴벌리에서는 그런 친환경 소재의 어떤 생활용품을 만들고자 하는 니즈가 있어서 서로 협업을 통해서 협력 제품을 생산하고 POC하는 과정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 자원 순환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천연 페이퍼를 개발하는 하기 원하는 유한 킴벌리의 니즈가 있어서 저희 사회적 경제 조직과 함께 협업을 해서 천연 페이퍼를 개발하고 그거를 제품 상용화하는 그런 부분까지 협업의 과제들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작년에 참여한 CJENM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온스타일 온라인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브랜드 성장을 위한 신제품, 건강식품에 대한 개발 및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부분들을 보시는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식품 개발과 마케팅 추진에 대한 협업을 통해서 콘텐츠 중심의 제품 인지도를 확산하는 것들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과 그 대기업이 함께 해결할 과제들을 사회적 경제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과 결합해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짧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사업을 지금 이제 올해 3년 차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주 하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의제를 제출하기만 하면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는 서로 참여자들이 서로를 소개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 사회환경 문제 해결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협업 체계를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그 의제를 내어주신 것들을 선정해서 권역별로 50개의 그 과제 50명을 모시고 그 안에서 또 그룹을 나누어서 참여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관 기업 참여자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제안서의 필요성과 구체성, 적절성 등의 종합적인 의견들을 보고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여러 라운드 테이블에서 동시 참여가 괜찮나요? 이런 질문들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이제 지원하신 기업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서 협업 체계를 구축하신다는 니즈가 있으시면 중복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제 근데 다만 저희가 장소와 시간적 한계 또 이런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어서 모집 참여자보다 모집 인원수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한 개 분야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돌봄 사각지대와 또 지역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 개가 있었을 때 그것들을 좀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참여 확대를 위한 부분들을 선정해서 적합한 부분에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라운드 테이블에서 협업 파트너를 찾지 못하면 프로젝트 실행 지원을 하지 못하나요? 이런 질문이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컨소시엄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권해드리기 위해서 라운드 테이블을 실행하는데요. 적합한 파트너를 찾지 못하시더라도 주 개별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그 컨소시엄의 조건에 해당되면은 그 해당되는 구성을 가지고 충분히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한 기업이 그 컨소시엄 팀 내 한 개소 이상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들, 그것들을 저희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의제 제안과 그 다음 의제 제안 기간은 컨소시엄 구성 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현장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Q&A를 질문이 있으신 것들은 저희가 또 답장을 드리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것도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텐데요. 밑에 사업 관련해서 저희 내선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기억하셨다가 오늘 질의응답을 통해서 얻지 못한 것들은 또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전화를 받고 응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설명을 이제 3년, 올해로 3년 차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은 각 기관의 명확한 강점을 알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컨소시엄 기관 간에 소통을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 소통 과정 가운데 신뢰를 가지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만큼 하느냐가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는데 핵심의 요소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만들려고 하실 때 각자가 잘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 잘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경기도의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또 충분한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의사소통,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나서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 전에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 계획들이 변경되거나 또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아마 여기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경기도의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참여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정성을 한 번 더 가지고 저희 사업에 참여해 주시면 저희도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또 다양한 기업들, 공공기관, 비영리, 사회적 경제조직이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요. 작년에 했던 사례들을 한 번 더 주의 깊게 공유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근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 소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바로 물어보지 못하시는 답답함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소개 중에 방금 소개해드린 라운드 테이블 참여 신청 의제 제한 링크를 채팅창에 올려드릴 텐데요. 관심 있으신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2024년 참여팀의 사례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안성시 사회적 경제조직인 안성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과 월드비전, 안성시와 함께 안성시 일중면의 주민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일족동침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신 주식회사 인노션의 김세원 시니어 매니저님의 발표를 들어볼 텐데요. 이번 사례 발표를 통해서 우리 조직의 참여 방법, 협업의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김세원 시니어 매니저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노션에서 사회공헌 CSR 담당하고 있는 김세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에 자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사례 발표를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노션 소셜 공간 리브랜딩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일중 목욕탕 사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계율로 진행됐는지, 그리고 저희가 워낙 이 프로젝트에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 저희 업을 잘 반영한 크리에이티브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상세와 협력 구조를 잘 마련하게 되었는데, 그런 구조에 대한 상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요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워낙 CSR 활동 잘 하고 계시죠. 근데 저희도 계열사로서 그룹에서 계열사마다 각자의 업을 잘 살려서 CSR 신규 프로젝트를 기획하라는 그런 권고 사항들이 내려와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CSR 신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워낙 저희 현업 자체가 크리에이티브함이 종합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사내 공모전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디벨롭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내용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사업 기간도 2023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또 협력 기관은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을 비롯한 다수 기관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계속 뒤에서 말씀드릴 거라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노션 광고 회사인데요. 광고 회사에서 갑자기 목욕탕을 리노베이션 한다라고 해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목욕탕에 집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 특성을 반영한 CSR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했고요. 그랬을 때 브랜딩, 전체 그 여러 회사들의 브랜드를 브랜딩하는 회사에서 또 그렇다면 회사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솔루션 제공할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리브랜딩 하여서 좀 개선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이 모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진 않지만 그리고 사라져가지만 취약계층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간을 우리가 우리의 특성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것을 살려서 가치를 좀 회생시켜 보자 라는 프로젝트를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그렇다면 가장 시일성 있고 필요한 공간, 스팟은 어디일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여러 장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목욕탕이 다음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고 사라져가고 있어서 이것을 좀 우리가 첫 번째 타겟으로 해결해 보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목욕탕을 리노베이션 하게 되었습니다. 공간 프로젝트, 결국 공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할 텐데요. 그랬을 때 안성시 일중 목욕탕을 저희가 정말 운명적으로 만났다고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 모든 과정들이 기부금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려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필수 조건, 그냥 선택 조건도 아니고 필수 조건이 무려 7개 이상이 되었는데요. 이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24개 지자체, 80여 개의 목욕탕을 직접 저희가 찾아다녔고 최종적으로 안성시 일중 목욕탕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협력 상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목욕탕을 만나고 나서 사실은 그냥 리노베이션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돌봄 체계라든지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안성시 그리고 의료사회복지 협동조합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 구조를 다음과 같이 만들게 되었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사실은 정말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고 이 모든 구조를 세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공통의 그 의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왔습니다.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간단하게만 좀 카테고리화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위쪽에는 이노션 주도적으로 했던 그 디자인이나 컨텐츠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그 전체적인 목욕탕을 리노베이션 하는 부분들, 관련된 굿즈를 개발하고 만드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저희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합력한 안성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건강검진이라든지 관련 프로그램들, 그리고 6번째 보시는 것처럼 일찍 동친분들과 함께 목욕탕에 잘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세팅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지역 주민들 중에서 취약계층 분들에게는 바우처를 제공해서 목욕을 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것까지 프로그램을 세팅해서 2024년도에 진행을 했고 지금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는 사실 이 하나의 공간, 하나의 장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했고 노력했고 또 설계했던 것들을 우리와 같은 고민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100페이지가 훨씬 넘는 그런 오픈소스, 그러니까 취지부터 어떻게 개발되었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설계했는지에 대한 오픈소스를 만들어서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지금 현재 파트너 기관이 월드비전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확산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곧 2분기 정도에는 이게 완성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프로젝트를 왜 시작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효과성과 그리고 또 어떤 임팩트를 냈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저희가 촬영 막바지에 편집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완성이 되면 함께 공개해서 좀 이런 필요성이나 그리고 또 중요했던 부분들을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도대체 이 목욕탕 어떻게 리노베이션 했는지, 또 이노션을 만들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또 이 부분을 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좀 자신있게 자부할 수 있는 부분은 완성 의료사회복지협동조합을 만나서 정말 의료진, 전문의에 기반한 그런 전문적인 안전한 목욕탕을 설계했다는 부분인데요. 자문을 받기 이전에 저희 현업 멤버들과 제가 함께 다양한 논문들을 검토하고 그것이 정말로 맞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완성한 결과를 다음과 같은 키포인트를 기반으로 완전 목욕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중에 뭐 요즘에 베리어 프리라든지 뭐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이런 부분들 많지만 저희는 그렇게 그것도 그거지만 그보다는 여정,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목욕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목욕탕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다 씻고 나가는 순간까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을 의학에 근거해가지고 좀 키포인트를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10가지를 조금 가볍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목욕탕에서 사망사고들이 좀 있게 되는데 그런 사망사고들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 상태가 안 좋다면 목욕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자기의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키오스크를 설치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셔서 끔찍한 락커를 만들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익사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고 하여서 동양인들 피부 보색인 초록색 타일로 해서 익사 시에 좀 수면을 내려갈 때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놨고요. 또 10개를 다 또 말씀드리긴 너무 긴 것 같아요. 쭉 눈으로 감게 봐주시고, 또 결국은 이게 미끄러운 거, 또 미끄럼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미끄럽지 않게 하는 게 장치들, 그리고 이게 몸을 서서히 데피고 또 서서히 또 식히고 나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또 히트쇼크라고 하는 그런 의학적인 용어인데,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사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기반으로 해서 10가지 키포인트를 만들었고, 이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들은 사실은 비포 애프터로 준비를 했는데요. 단순히 이제 낙후된 것을 깨끗하게 개선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오른쪽 애프터를 보시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는지 안내법을 얘기 드리고, 또 위에 또 사이니지를 해놔서 이게 몇 번째 순서인지를 알 수 있도록 보여드리고, 또 입장하기 전에 저희가 직접 개발한 키오스크인데 얼굴만 한 30초만 되면은 뭐 혈압이라든지 스트레스 지수라든지 심박수가 나와서 오늘은 목욕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바로 나올 수 있는 직관적인 키오스크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또 너무 위험하다면은 다시 좀 기가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라든지 그런 의료기기를 대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에는 큼직큼직한 락커가 보이고, 또 혹시라도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필요한 호루라기를 다 키에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예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몸을 서서히 데피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수대를 설치하고, 또 앉아서 체온을 조금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더불어서 뾰족한 공간에서 좀 찰과상이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여서 이렇게 매끈매끈하고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부분들, 그리고 탕 안에서도 함께 좀 쉬었다 다시 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온돌 마루를 만들고, 또 이 바닥 보시면 미끄럼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항시 미끄럽지 않도록 열선을 깔아가지고 따뜻하면서도 미끄럽지 않은 부분들을 설계를 했고, 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의 보색인 초록색 타일을 설치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짚고 미끄러지 않도록 짚고 들어가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문제사항 시에 바로 호출 버튼을 자신이 혹은 타인이 눌러줄 수 있도록 버튼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10분마다 이제 목욕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가지고 알리는 음향을 설치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 저희가 또 백서를 만들어서 3가지 카테고리로 어떻게 해야지 목욕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만들었고요. 또 리플렛을 물 속에서도 이게 젖지 않는 종이 재질로 만들었고, 특히 또 이제 안성 의사협의를 얘기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리플렛보다는 또 영상을 또 편하게 보신다고 하여서 다음과 같이 영상이 롤링이 안 되네요.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저희 이노션 현업분들의 아이디어와 그리고 또 직접 제작에 참여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또 리노베이션의 상세한 어떤 크리에이티브뿐만 아니라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협력을 정말 잘 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협력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좀 중요하게 성공했던 포인트들을 같이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 선정 과정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희 직접 보시는 것처럼 조건도 워낙 많았고 또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자체를 직접 아웃바운드에서 컨택하기도 하고 전국 사회복지시설 목욕탕을 가지고 있는 시설들에게 공모를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목욕탕을 연결하게 된 거는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 네트워킹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 또 안성의사협까지 만나게 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던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프로그램들을 그리고 또 리노베이션만 생각했다가 의사협을 만나면서 훨씬 더 풍성한 프로그램, 지속가능 구조를 만들 수 있었던 부분들을 좀 잘 된 협력 사례로 좀 과정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프로젝트 자체가 사이트를 선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중간중간 되게 위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 사이트를 결정하고 최고 경영진에 보고하기 며칠 전에 이 목욕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 사고를 겪고 나서 이거 정말 중단해야 되냐, 이렇게 리스키한 거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고민들이 많았고, 사실 거의 1년을 준비하고 고분분투했던 저로서는 이거를 중단하기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내갈 수 있을까 고민했고, 그러던 과정에서 정말 교통사고 사망자가 목욕탕 사망자보다 목욕 사망자가 5배나 넘다는 그런 일본 사례를 캐치하고, 또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도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그런 목욕탕 사례들이 많다는 것을 파악하면서 이렇게나 빈번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위험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목욕 여정을 정말 알려드리고 인식해서 해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뾰족한 기획에 더 노출이 되었고, 더불어서 이걸 알려야겠다라는 그런 되게 중요한 저희의 또 진심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안성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은 전문 의료진을 9분이나 보유하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더 훨씬 사업이 디벨롭 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력 사례 중에서도 좋았던 것은 앞서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희 처음에 목욕탕의 아이디어는 목욕재개라고 해서 약간 쪽방촌을 대상으로 해서 했던 리노베이션에 지원한 컨셉에서 그쳐 있었습니다. 쪽방촌을 하려고는 했지만 사실은 쪽방촌은 결국은 재개발 이슈랑 걸려 있어서 다 재개발이 곧 될 거이기 때문에 진행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이트를 안성에서 구하게 됐고, 그 지역을 다시 또 연구하고 현황을 분석하면서 그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시 기획하게 됐고, 그러면서 또 안성의사협과 더 풍성한 프로그램을 세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거점을 가지고 이 사이트를 물리적으로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곳을 지역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안착하고 또 그리고 활용할 수 있고 이곳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확대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세팅을 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 일찍 동친분들 중에서 일부는 안성시 일자리와 연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안성시에서도 함께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세팅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그 결과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 함께했던 협력 기관들도 다양하게 좀 고무적인 결과들을 좀 맛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광고회사로서 도시설계 분야에서 새로운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우리의 또 비즈니스적으로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라는 내부 평가를 받았고요. 또 의사협에서도 또 이렇게 무슨 상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각 기관에서도 노력한 만큼 그런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근데 이런 목욕탕이 있기까지 아까 앞서 김성근 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그리고 또 아예 포기하고 싶지 않아도 사라질 순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 보시는 사진처럼 각 기관 수많은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다 보니 이렇게 프로젝트가 완성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또 지금 앞으로도 함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잡음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는 것은 이렇게 함께하는 협력기관 그리고 또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다해주시는 실무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정말 앞으로도 지금 1년 차지만 앞으로도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남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사례 지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협력 구조를 통해서 저희 이노션은 정말 많은 인사이트와 또 많은 결과와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의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고 우리 기업에게도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또 필요한 부분들을 잘 연결했더니 좋은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을 활용한 크리에이티브한 CSR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했던 이노션과 지역 주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안성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지역민의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월드비전 그리고 안성시가 함께 모여서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그것들을 잘 연결했더니 이런 성과들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이후에 의제 제안과 라운드 테이블 등에 참여하셔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팀들이 어떤 팀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 각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무엇인지를 서로 논의하시면서 좋은 파트너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것으로 사례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저희 사전에 남겨주셨던 질문들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몇 가지 소개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속 프로젝트 실행 지원 참여할 때 대기업 공공기관만 팀을 이뤄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사회적 경제 조직끼리 팀을 이루면 안 되는 것인지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앞서 설명을 해 주셨던 사례들 중에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참여했던 사례들을 위주로 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사회적 경제 조직 간 후속 실행 지원 사업 컨소시엄을 이루셔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네트워킹을 통해서 다양한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활용했을 때 더 많은 임팩트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을 만나보시고 서로 연결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후속 실행 지원에 참여하실 때 사회적 경제 조직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타 지역 소재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희는 참여가 불가능한지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저희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컨소시엄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의 개수의 제한은 없습니다만 컨소시엄을 대표하는 주관기관은 경기도 소재 사회적 경제 조직이어야 된다는 제한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하는 협력기관은 소재 제한이 없고 그리고 조직의 유형, 사회적 경제 조직이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어느 다른 유형의 조직들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저희 김성근 팀장님께서도 사업 발표 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 1개소 이상은 의제 제안을 통해서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한 적이 있으신 기업이 한 곳 이상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프로젝트 실행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팀이 있으신 경우에는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셔서 만나신 팀과 컨소시엄을 반드시 구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해 주신 인노션 외에도 다른 추진 사례들을 알고 싶은데 관련 자료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18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방금 설명드린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인노션이 참여했던 사례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팅창에 작년에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지 성과를 정리한 책자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참고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팀 구성을 하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질의응답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시면 저희가 댓글창에 남겨드리는 사업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은 경기도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서 새로운 역할들을 발견하고 또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의 기회들을 마련하는 데 좀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많은 참여와 또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회를 마치기 전에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팅창에 만족도 조사 참여 링크를 올려 드릴 텐데요. 더 나은 서비스와 사업 진행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참여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 행사 준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2025년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 설명회에 끝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길어진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